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목적은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학자 중에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또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학자 중에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감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고 그 의미의 해석이 무한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예술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양한 예술 해석의 방법이 존재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다양한 예술 해석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 다양한 예술 해석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야 돼. 지금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죠. 그치?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고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치? 그 다음 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학자들 중에는 감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 의미 해석이 무한하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단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화를 머릿속으로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뒤죽박죽 돼요. 일단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론은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참인 해석이 다수일 수 없으며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고정되어 있다는 입장이 뭐가 되는 거야? 이론론이 되겠죠. 이론론을 주장하는 대표 학자인 비어즐리는 비어즐리 이름 나오니까 중요하죠. 비어즐리는 예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발견하여 전달하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예술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이다. 자, 그럼 정리. 자, 비어즐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술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고 전달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한 이후에 그거를 전달하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예술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가 아닌 거야.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인 거야. 얘는 작가의 의도라기보다는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전달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해석이란 작품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해석자 자신이 무언가를 그 작품에 투사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전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작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발견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을 해석이라고 한다. 그는 예술 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작품 외부에 있는 것을 그 작품에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을 해석이 아니라 부가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잭과 콩나물하는 우화를 사회 반영론적 우화로 읽는 것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심리학적 우화로 읽는 것을 해석이 아니라 부가라고 하였다. 이처럼 부가는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외부에서 연상되는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자, 지금 이 비어즐리는요,
요거를 뭘로 본 거야? 작품을 해석한다라고 보았죠. 그쵸? 작품을 해석한다고 보았는데 이것과 별개로 작품 자체가 아닌 작품 외부의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뭐다? 부가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 문학을 해석하는 네 가지 관점. 내재론적 관점, 뭐 절대론적이나 구조론적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죠. 구조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비어즐리의 관점은 그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 중 구조론적 관점, 즉 절대론적 관점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작품을요 그냥 그 작품 자체로만 봐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보통 많이 설명을 해요. 님의 침묵에 보시면은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 님이 과연 누구냐? 근데 그 작품 자체로만 보면은 님은 당연히 누구겠어?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그지?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치? 근데 뭐 한용운이 불교 승려였으니까 님은 부처일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나온 작품이니까 뭐 이 님은 조국일 것이다. 광복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관점을 이 비어즐리는 어떻게 본 거야? 그건 해석이 아니다. 그건 부가야. 어떤 것들을 그 어떤 외부적 가치를 투영한 거에 불과하다. 갖다 붙여버린 거에 불과하다. 라고 본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을 부인하는 다원론에서는 자, 이게 이제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이론론이. 다원론에서는 예술작품 해석에 대한 그리즐리의 견해가 실상 단순히 예술작품에서 발견한 것을 보고하는 기술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다원론자들은 예술작품의 의미는 다양하므로 목적에 따라 또는 어떠한 해석적 배경이나 개념 틀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용 가능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녔다. 자,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 다원론이 되겠죠. 그치? 다원론. 그리고 이런 다원론은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이론론을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어요? 뭐라고 비판했어? 그냥 이거는 작품에 담겨져 있는 거를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거는 보고한 것 뿐이다. 그냥 전달하기만 한 것 뿐이다. 라고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 다원론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다수의 수용 가능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수의 수용 가능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 다원론이죠. 다원론자인 스테커에 따르면, 자, 여기는 스테커네요. 스테커에 따르면 하나의 예술작품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때로는 역사적 관점으로 작품이 해석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알고 계시는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죠. 그 다음 작품에 대한 수용자의 감상 차원, 이거는 이제 효용론적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혹은 전체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목적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목적들이 뭐가 있었어요? 다양한 목적들이 역사적 관점이나 혹은 작품에 대한 수용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의 관점, 혹은 전체 가치를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게 다원론자인 스테커의 관점이 되겠죠. 이처럼 해석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의 타당성은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테커에 따르면 예술작품의 해석에 어떤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스테커에 따르면 이 예술작품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테커에게 중요한 것은 뭐야? 해석이 여러 가지인 거는 받아들여졌지, 그지? 어떤 해석이 맞냐 틀리냐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얘한테. 얘한테 중요한 거는 어떠한 목적에 맞춰서 해석을 했느냐. 즉 해석의 타당성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을 뭐 부처로 볼 수도 있고 아까 방금 설명한 거죠. 혹은 조국 광복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자, 스테커는 이걸 받아들이겠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님을 부처로 해석했느냐? 타당하냐? 이 해석이 님을 부처로 해석한 것이 타당하냐?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한용운은 승려기 때문에 님을 부처로 해석할 수 있어. 타당하네.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 떠나간 님을 조국 내지는 광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타당하네. 스테커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게 되겠죠. 요게. 그런데 예술 작품의 해석에 대해 다운로보다 더 극단적으로 보는 입장이 회의론이 나머지 하나니까 얘가 당연히 뭐겠어? 회의론이 되겠죠. 회의론은 하나의 작품에 대한 참인 해석은 한 가지만 주장한다는 이론론과 예술 작품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다수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당한 해석이야. 말도 안 되는 해석은 아니야. 나는 나의 굳은 의지를 물컹물컹한 만짝만짝한 슬라임. 나는 이 굳은 슬라임 같은 의지를 갖고 있어. 뭐 이지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타당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타당한 해석이 다수일 수 있다는 다원론은 모두 반대한다. 자, 이 회의론은요. 얘도 반대하고요. 모두 반대한대. 얘도 반대한대. 회의론의 입장은 제한 없는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자, 얘는 무수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회의론에 따르면 해석은 참이나 거짓 혹은 타당성과 부당성. 여기서 참이나 거짓은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 얘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론은. 그 다음 타당성과 부당성은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 이 다원론에 해당하는 거겠죠? 타당성과 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정적이거나 미결정적인 것. 그러니까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다. 답이 없다. 또는 뭐래요? 미결정적.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해석이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의미가 되겠죠. 불확정적이거나 미결정적인 것이다. 어떤 해석이 참이거나 타당하다고 판정해줄 규제나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왜 이렇게 본 거야? 왜 이렇게 본 거야?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입장은 해석의 대상보다 해석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강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작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회의론에서는 이 수용자,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을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해석자는 예술 작품 속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불확실하거나 미결정적인 부분을 창의적으로 채워넣는 공동의 창조자의 지위를 갖는다. 회의론자인 바르트는, 자, 얘가 누구래요? 바르트래요. 바르트는 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권한을 지닌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여기서 텍스트의 권한을 지닌,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권한을 지닌 저자의 죽음을 선언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야? 예술 작품, 그러니까 뭐 문학 작품을 어떤 작가가 쓰겠죠. 작가가 쓰는 순간 여기서 작가 역할은 끝난다는 거야.
그 예술 작품, 그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느끼고 감상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야? 해석자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든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 그거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선언하고 텍스트의 의미 해석을 해방시켰다. 텍스트 속의 언어가 다의적으로 변화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독자가 제한적으로 다수의 의미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운론과 달리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주체가 된다고 했다. 독자를 다의적이고 가변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텍스트의 생산자로 본 것이다. 그래서 이 해석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칠판 한 판에 전체 지문을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예술 작품, 여기서 말하는 예술 작품 뭐 미술도 될 수가 있고요, 음악도 될 수가 있고요, 뭐 문학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얘네들을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다. 자, 첫 번째,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다라고 보는 관점. 이론론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 이론론자들은 뭐라고 한대? 그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관점을 해석이라고 보았고요. 다른 외부적 조건들, 이 작품 외의 것들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걸 부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작품에는 참과 거짓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참 또는 거짓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첫 번째 입장인 다원론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해석이 어때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야? 타당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면 안 돼. 어떤 이유, 근거가 있어야 돼.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타당한 이유. 해석의 타당성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얘와의 차이점은 일단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근데 그 해석, 그 다양한 해석이 무분별하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의 침묵에서 떠나간 님을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먹은 치킨? 이건 좀 해석의 타당성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은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타당성이 있어야 돼. 아, 이게 무슨 이런 의미예요? 라는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이래서 이건 이런 의미구나 라는 반응이 나와야지 된다라는 게 이 다원론이 되겠죠. 그 다음 회의론은 작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은 작품을 생산하는 순간 멈춰버린다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수용하는 수용자가 얘를 뭐라고 해석하든 그거는 다 상관없다. 다 상관없다. 그냥 이 해석자는 공동의 창조자로서 능동적으로 그 텍스트의 의미를 재생산한다는 거야. 재생산해낸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술 지문은 원래 쉽습니다.